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16일 정오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는 지난 봄에 발족을 했습니다. 공동대표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입니다. 최근에 아니고 바로 어제네요. 어제 제3차 문재인 김정은 회담 때 남북한 국방장관이 서명한 군사분야 기본합의서 총 6조 2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쟁 없이 남한 군사력을 불능화시키는 이적성 문서다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정부에 국민공청회를 개최하라.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명서 제목이 비상국민회의 외교안보위원회 성명서 군사분야 남북합의서 국민공청회를 개최하라. 이걸 읽어보면은 이 군사분야 기본합의서라는 게 대한민국의 안보체제, 특히 수도권 방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꼭 발언해야 될 조직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즉 예비역 장성들 모임 또는 예비역 장교 모임 등 제2의 국군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뭐 신원식 장군이라든지 송대성, 한철룡, 이정린 등등 이런 분들이 아주 용감하게 발언을 하고 있지만은 조직적으로는 전혀 논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역 군인들은 그 속성상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니까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드디어 비상국민회의가 공청회를 개최하자라고 정부에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 이 문재인 정권이 좋아하는 말이 민주적 정당성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결정은 노무현 대통령이 내렸는데 그것이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잘한 것까지 민주적 정당성이 없었다면서 그 마을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럼 민주적 정당성이 뭐냐? 민주적 정당성은 국민들에게 중요한 국가 결정을 미리 상의하고 보고하고 논의하고 한 끝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국가 안보의 가장 중요한 골조를 바꾸는데 국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더구나 동맹국인 미국과는 제대로 상의도 하지 않고 적과 상의해가지고 이런 걸 던져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 언론의 비판이 너무나 약합니다. 비상국민회의 외교안보위원회 성명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필요하면 저의 논평이라고 할까 해설을 붙이겠습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 시 남북정상회담이란 말은 틀렸습니다. 정상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밖에 없는데 자꾸 김정은을 남한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정상회담이란 말을 쓰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북한에서는 정상회담이라고 하지 않고 최고위급 회담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으니까 정상이란 회담부터가 이게 남북관계에서 잘못된 용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썼으니까 제3차 남북정상회담 시 남북한 국방장관이 서명한 군사분야 기본합의서는 전쟁 없이 남한 군사력이 불능화되는 이적성 남북합의서다. 1. 합의서 전문에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본 합의서를 합의한다라는 허구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 70여 년 남북 분단사에서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 상태는 거의 100%가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야기되었으며 남한 군사력의 대북 도발은 거의 0%다. 북한은 1940년대 영월 발전소 폭파기도, 1950년대 6.25 남침전쟁, 1960년대 1.21 사태, 1970년대 남침용 땅굴 굴착, 도끼 만행사건, 1980년대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 대한항공 폭파, 1990년대 제1연평해전, 2000년대 제2연평해전, 두 번의 핵실험, 2010년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네 번의 핵실험, 수많은 미사일 실험 등 무려 6천여 건의 크고 작은 대남 도발을 해온 한반도 도발 주범이다. 이러한 도발 주범 북한에 대해 그 책임 한마디 언급 없이 한반도 긴장의 원인이 마치 남한 군사력인 것처럼 다루고 있는 본 합의서는 이적성 합의서이다. 이적성 합의서이다. 이적 행위를 하면 처벌받아야 됩니다. 대통령도 여기서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국가 반영 문제에 대해서는 재임 중에 형사소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2. 군사분야 합의서 제1조 1항 속 심각한 문제점들은 1.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지한다. 이것은 향후 한미 합동군사훈련 및 대규모 한국군 군사훈련 금지를 의미하며 2. 무력 증강 금지는 사드 배치 중단 및 F-35 도입 중단 등 향후 전반적인 방위력 증강 계획 백지화를 불러올 것이며 더구나 가장 심각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세 번째, 다양한 형태의 봉쇄를 차단한다. 이 말은 한미연합훈련 및 해병대 상륙훈련 금지를 의미하며 네 번째, 항행 방해 문제. 이 말은 무장한 북한 배가 남한을 자유남침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셈이며 상대방 정찰 행위 중지. 이 말은 남한의 사전 탐지 능력을 불능화시켜 북한의 무력 기습 공격에 눈 감고 있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적성 합의서이다.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이 정리가.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휴전선에서 남쪽으로 수도권 북쪽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다는 겁니다. 물론 북한 쪽도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는데 등거리로 따라서 이게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이 패전했다는, 항복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자국의 수도권에다가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을 해가지고 자국의 공군력이, 더구나 동맹국인 미국의 공군력이 전개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후세인이 1991년 갈프 전쟁에서 져가지고 쿠르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위에다가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을 해가지고 미군이 거기에 이라크 군대가 공군력을 전개시킬 수 없도록 만드니까 쿠르드족들이 독립을 했습니다. 사실상 독립을 했어요. 그 정도로 오직 자국의 영공을 비행금지 구역으로 만드는 경우는 패전했을 때입니다. 패전에. 대한민국은 전쟁도 하지 않고 북한군 앞에서 패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양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만들고 핵시설 그리고 미사일 발사기지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만들었다면 그나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이 문서에서는 지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박관용 전 국회의장의 성명서입니다. 3. 군사분야 합의서 제1조 2항은 한마디로 2018년 11월 1일부터 전쟁 한 번 없이 한국군 군사력을 불능화시키는 내용이다. 전쟁해가지고 져가지고 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다면 억울하지는 않는데 전쟁도 하지 않고 국민 몰래, 동맹국 몰래 적과
합의를 했다. 적과 내통했다는 뜻이겠죠. 엄청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잘했다고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9%에서 65%까지 올랐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 상황을 알고 하느냐? 제대로 알려면은 이 공중파를 봐서는 안 되고 직접 연구를 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요새 아주 많이 생기고 있는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은 국민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KBS, MBC, SBS, JTBC 같은 방송 듣고 있으면은 별 문제가 없구나. 평화를 위해서 아주 좋은 합의가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 외교안보위원회는 이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지상 군사분계선 5km 내 포병사격 훈련 금지는 한국군의 제1차 차단력을 불능화시킬 것이다.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전면 중지는 최전방 병력을 무의도식하는 오합지졸로 만들 것이다. 해상에서 첫째, 해상 기동훈련 중지는 소위 평화수역이라는 깃발하에 해군력을 불능화시키고 NLL을 무효화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해안포와 함포의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는 해안 침투 차단, 근해 해전 지원을 불능화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해안으로 몰래 침투할 때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다는 거죠. 대포를 쏘지 못하게 입을 막아놨으니까. 공중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설정. 이것은 북한의 기습 공격을 탐지할 수 없도록 한국군의 사전 탐지 능력을 불능화하는 내용이다. 수도권 방어를 위한 정찰 역량 무력화이다. 대북 전단 살포도 금지하겠다는 이적성 합의다. 제4. 제3조의 평화수역 설정은 사실상 NLL 무효화를 위한 사술적 사기적인 조치이며 서해를 북한 침투 주된 루트로 이용함으로 인해 서해 분쟁지대화할 가능성 증대를 의미한다. 이것도 이적성 합의다. 그래서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 외교안보위원회는 결론적으로 북한 공산정권은 협상에서 합의와 실천을 전혀 별개로 다루고 있는 정권이므로 북한은 합의한 내용들을 실천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합의를 해놓고 북한 쪽에 가해지는 제재에 대해서는 전혀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않으면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외교안보위원회 성명서는 현재 문재인 정권은 합의사항을 검증할 의지와 배심도 없다. 세계적인 사수의 명수 북한을 상대로 합의만 하면은 북한이 자동 실천할 것이라는 생각은 북한에 대한 무지함과 우둔함이다. 한국 군사력만 빠른 속도로 불능화시키려고 하는 본 합의서는 분명한 이적성 합의다. 이적성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정권이 이적 행위를 종북 세력이 한다든지 또는 간첩이 하면은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토와 독립과 정체성과 정통성과 계속성을 이어가겠다고 서명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이런 군사적 이적성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외교안보위원회의 시각입니다. 북한 정권의 질적인 변화와 북한의 등가성 실전 없는 본 군사 분야 합의서 이행은 일방적인 한국군 불능화 문서다. 따라서 관련 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정권이 여기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대처하는 수밖에 없죠. 정부의 정책이 있으면 국민은 대책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키는 제1차적인 임무는 대통령 중심제 하의 정부이고 군대이고 국정원이고 그리고 검찰이고 경찰인데 오히려 이적성
합의 문서를 만들어냈다고 판단된다면은 국민들이 자위적 조치로서 일단 민주적 방식의 문제제기, 그게 바로 국민 공청회죠. 그 다음에는 국민들한테 이 사안을 충분히 알린 다음에 요구해야 될 것은, 이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투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투표 붙이면 아마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군사합의서 잘 됐다고 해서 지지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공청회를 통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한 몇 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모든 방송이 의무적으로 중계하는 과정에서 토론이 이루어지면 국민들이 비로소 이대로 하다가는 우리의 생명, 재산, 자유가 날아가겠구나 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투표를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